송상은 교수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한 Recreation Math.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폴리큐브의 유래와 조각 구성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의 측면에서 폴리큐브를 활용한 퍼즐과 게임에서 수학학습의 바탕이 되는 수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태도와 의지의 측면에서 폴리큐브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정육면체를 여러 조각 붙여 만든 조각들을 폴리큐브라고 하며 그 조각들 중 일부를 선택하여 3, 3, 3 정육면체 모양을 만드는 퍼즐이 피에트 하인의 소마큐브입니다. 그런데 피에트 하인은 왜 하필 그 조각을 사용했을까요? 소마큐브를 이용한 놀이 활동을 넘어 수학적 탐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936년 물리학 강의를 듣던 피에트 하인은 크기가 서로 같고 면이 서로 접하는 큐브 4개 이하로 조합된 불규칙한 모양들로 조금 더 커다란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피에트 하인은 정육면체 조각을 연결해 다양한 모양의 7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육면체를 완성해 이를 소마큐브라 이름 붙였습니다. 연결 큐브나 레고 조각을 연결하여 직접 소마큐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소파는 소마큐브 7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마큐브 조각으로 소파를 만들면 한 가지 모양이 아닌 여러 가지 모양의 소파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겠죠. 소마큐브의 매력은 큐브를 구성하는 7개의 조각을 이용해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육면체뿐 아니라 다양한 기하학적 모양들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3가지 조형물 이외에도 수백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소마큐브 7개의 조각을 이용해서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7개의 소마큐브 조각을 이용해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육면체를 만들어보고 소마큐브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소마큐브로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육면체를 만들어봅시다. 정육면체를 만들었다면 층별 위치에 번호를 붙여봅시다. 층별 위치에 번호를 붙이는 동안 잠시 영상을 멈춰도 좋습니다. 소마큐브로 만든 3 곱하기 3 곱하기 3 모양 정육면체의 층별 위치를 비교해보세요. 소마큐브 7조각으로 정육면체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군요. 또 무엇을 알 수 있나요? 4번 조각은 3회, 나머지 조각들은 각각 4회씩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소마큐브를 구성하는 7조각들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7조각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소마큐브를 테트라큐브 7조각으로 구성하지 않고 테트라큐브 6조각과 트리큐브 1조각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3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정육면체를 완성하려면 총 27조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테트라큐브 7조각으로 구성하면 4 곱하기 7은 28이므로 1조각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7조각 중 1조각은 반드시 3개로 구성된 트리큐브여야 3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마큐브 개발자가 1, 2, 3, 5, 9번 조각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조각들 그룹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소마큐브에 사용되지 않은 1, 2, 3, 5, 9번 조각은 모두 1층으로 되어 있으며 한 줄로 연결된 단순한 형태입니다. 1번 조각의 경우 단위 큐브로 빈 곳 어디에나 끼워 넣을 수 있어 퍼즐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2번 조각이 들어갈 경우 27 빼기 2는 25이므로 25개의 단위 큐브를 만들어야 합니다. 3개로 이루어진 트리큐브는 2조각뿐이므로 4개로 이루어진 테트라큐브 조각들 중에서 정육면체를 19개 또는 22개를 선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2번 조각은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테트라큐브 5번 조각은 왜 소마큐브 조각이 될 수 없었을까요? 소마큐브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육면체로 한 줄에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번 조각은 한 줄에 최소한 4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육면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쌓기나무 3개로 만들어진 트리큐브 3번과 4번 중 왜 4번 조각을 사용했을까요? 만약 4번 조각 대신 3번 조각으로 바꿔도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트리큐브 4번 조각을 3번 조각으로 바꿔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육면체를 만들어보세요. 이처럼 소마큐브에서 트리큐브 조각을 바꾸어도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테트라큐브 중 9번 모양 조각은 5번 모양 조각처럼 한 줄에 최소 4개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도 소마큐브에서 빠져 있습니다. 소마큐브에 사용된 테트라큐브 6조각 중에서 임의로 한 조각을 빼고 9번 조각을 넣으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테트라큐브 6조각 중에서 12번 모양 조각을 빼고 9번 모양 조각으로 바꿔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육면체를 만들어 보세요. 만들기를 마쳤다면 층별 위치에 번호를 붙여보세요. 이처럼 소마큐브에서 트리큐브 4번 모양 조각을 3번 모양 조각으로 바꿔도 테트라큐브 6조각 중 12번 모양 조각을 빼고 9번 모양 조각으로 바꿔도 3 곱하기 3 곱하기 3 모양의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마큐브 개발자는 왜 3번 조각과 9번 조각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소마큐브 개발자에게 직접 그 이유를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왜 3번, 9번 모양의 조각이 빠졌을지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아마도 트리큐브 중에서 3번을 빼고 4번을 선택한 이유는 소마큐브의 난이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닐까요? 또 9번 조각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큐브의 재미를 위해서 정육면체 모양보다는 좀 더 복잡한 구조의 조각들로 소마큐브를 구성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마큐브 7조각으로 3 곱하기 3 곱하기 3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려 24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큐브 조각 상호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해보는 과정은 입체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모형을 만들어보면서 창의력을 키워나가면 좋겠죠? 그럼 소마큐브를 활용해 튼튼하고 멋진 구조물을 만들어봅시다. 수학 교구를 사용해본 적이 있나요? 사용해봤다면 어떤 교구들을 사용해봤나요? 수학의 개념, 기하학 및 자력의 기본 원리에 대한 지식을 얻으면서 무한한 디자인을 즐길 수 있는 폴리드론. 모든 도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를 결합, 연결해 다양한 다면체 및 무한한 창조적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교구 4D 프레임. 기본적인 수 개념과 공간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연결 큐브. 이처럼 다양한 수학 교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쌓기나무에 면끼리 이어붙여 만든 41개의 큐브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5개 이하의 정육면체 큐브 조각을 면과 면이 맞닿도록 붙여서 만든 서로 다른 모양의 조각들을 폴리큐브라고 합니다. 이 41가지의 미니 폴리큐브 조각들을 사용하여 폴리타워 퍼즐과 폴리타워 게임 활동을 하며 폴리큐브의 구성 원리를 알아보고 승리 전략을 탐구해볼까요? 폴리타워 퍼즐은 먼저 12개의 파란색 조각 중 무작위로 4개의 조각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6 곱하기 6판 위에 4개의 조각을 한 층으로 서로 연결해 놓습니다. 그리고 남은 37개의 조각을 이 4개의 조각 위에 모두 올려 타워를 완성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에 선택한 파란색 조각의 영역 밖으로 조각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올려둘 수는 없겠죠? 둘째, 빈 공간 위에 조각이 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올려둔다고 하면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올려둘 수 없습니다. 이제 규칙에 따라 조각을 쌓아볼까요? 여기서 잠깐! 제일 중요한 세 번째 규칙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규칙에 따라 조각을 쌓아가되 완성된 폴리타워의 층수를 최대한 낮게 완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폴리타워 퍼즐을 완성했나요? 모두 몇 층으로 완성했나요? 층수를 최대한 낮게 완성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층수를 최대한 낮게 완성하기 위해 개수가 가장 많은 노란색 조각을 놓으면서 파란색 조각을 놓기에 좋은 상황일 때 파란색 조각을 쌓아갈 수도 있고, 또 흰색과 빨간색 조각은 처음부터 바로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마지막에 더 이상 놓을 자리가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2명 이상이 함께 할 수 있는 폴리타워 게임입니다. 게임 방법은 게임 순서를 정하고 정한 순서대로 각자 파란색 조각 중 하나씩 선택합니다. 정한 게임 순서대로 6 곱하기 6의 판 위에 각자 처음 선택했던 파란색 조각을 서로 연결하여 1층으로 내려놓습니다. 예를 들어 4명의 친구가 게임할 때 첫 번째 순서인 친구가 파란색 조각을 선택해 내려놓고, 두 번째 순서인 친구가 파란색 조각을 선택하여 연결해서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순서인 친구가 파란색 조각을 선택하여 연결해서 내려놓고, 네 번째 순서인 친구가 마찬가지로 파란색 조각을 선택하여 연결해서 내려놓습니다. 이제 정한 순서에 따라 남은 37개의 조각 중에서 한 개씩 선택하여 위에 올려놓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친구가 초록색 조각을 선택해 올려놓으면 두 번째 순서인 친구가 노란색 조각을 선택하여 올려놓습니다. 이때 색깔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순서인 친구가 선택한 빨간색 조각을 올려놓으면 네 번째 순서인 친구가 선택한 흰색 조각을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잠깐! 규칙에 따라 조각을 올려 쌓아가되 처음 바닥에 배치한 파란색 조각 영역 밖으로 조각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조각을 올려놓을 때마다 조각의 색에 따라 노란색 5점, 파란색 4점, 초록색 3점, 빨간색 2점, 흰색 1점으로 점수를 누적합니다. 내려놓을 조각을 찾지 못하면 순서는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단 이때는 순서만 넘어가고 게임자는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음 순서에 내려놓은 조각을 찾는다면 다시 자신의 순서에 조각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임자가 내려놓을 큐브가 없거나 모든 큐브를 다 올린 경우 게임이 종료됩니다. 게임을 마쳤다면 몇 점을 획득했는지 확인해보세요. 많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점수를 많이 얻으면 이기는 게임이므로 다음 순서에 놓는 사람이 조각을 놓기 어렵도록 고민하고 생각하며 퍼즐 조각을 쌓을 수도 있고, 높은 점수 획득이 중요하므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노란색 조각을 먼저 선택해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폴리타워 퍼즐과 폴리타워 게임 두 활동을 비교해볼까요? 두 활동 모두 쌓기나무의 개수가 많은 것을 먼저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폴리타워 퍼즐의 경우 이미 놓인 조각과 내가 놓을 조각의 모양을 고려해 최대한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폴리타워 게임의 경우 다음 사람이 조각을 놓기 어렵게 조각을 쌓아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럼 두 활동에서 사용한 폴리큐브 조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쌓기나무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면과 면이 맞닿아서 서로 다른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흰색 조각 2개, 빨간색 조각 2개, 초록색 조각 8개, 파란색 조각 12개, 노란색 조각 1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쌓기나무 1개짜리 1개, 쌓기나무 2개짜리 1개, 쌓기나무 3개짜리 2개, 쌓기나무 4개짜리 8개, 쌓기나무 5개짜리 2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쌓기나무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는 모두 1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쌓기나무 4개짜리는 1층이 5개, 2층이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쌓기나무 5개짜리는 1층이 12개, 2층이 1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수의 큐브 조각을 활용한 게임 속에도 여러가지 승리 전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규칙을 지키고 활용하며 게임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놓인 조각과 내가 놓을 조각의 모양을 충분히 고려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폴리큐브의 구성 원리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게임을 통해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기를 수 있습니다. 교구를 사용할 때에는 왜 이렇게 구성되었는지 의문을 가져보세요. 분명 재미있는 숨겨진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미니 폴리큐브입니다. 미니 폴리큐브는 정육면체 큐브 조각 4개 이하를 면과 면이 맞닿도록 붙여서 만든 서로 다른 모양의 조각들을 말합니다.
쌓기나무 조각이나 연결 큐브만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미니 폴리큐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니 폴리큐브를 만들 때 한 가지 색으로 하지 않고 두 가지 색을 이용해 이웃하는 면이 모두 다른 색으로 교차되도록 만들면 완성된 큐브 조각을 구분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여기서 잠깐 미니 폴리큐브를 만들기 전에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확인해 볼까요? 미니 폴리큐브를 만들 때 이 조각들은 같은 조각으로 보아야 할까요? 다른 조각으로 보아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조각들은 같은 조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완전히 포개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각들은 같은 조각일까요? 다른 조각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조각은 다른 조각입니다. 뒤집거나 돌렸을 때 완전히 포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규칙을 적용해 미니 폴리큐브를 만들어 봅시다. 만든 쌓기나무 개수에 따라 폴리큐브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쌓기나무 1개를 사용하면 모노큐브, 2개를 사용하면 디큐브, 3개를 사용하면 트리큐브, 4개를 사용하면 테트라큐브라고 합니다. 그럼 쌓기나무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모노큐브, 디큐브, 트리큐브, 테트라큐브의 개수를 정리해 볼까요? 쌓기나무 1개로는 모노큐브 1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쌓기나무 2개로 만들 수 있는 디큐브는 몇 개였나요? 네, 맞습니다. 어느 쪽으로 붙여도 모두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디큐브 1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쌓기나무 3개로 만들 수 있는 트리큐브의 개수를 알아볼까요? 쌓기나무 3개로는 트리큐브 2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쌓기나무 4개로 만들 수 있는 테트라큐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6개일까요? 8개일까요? 쌓기나무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만들 수 있는 큐브 개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큐브를 만들 때 조각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잘 체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큐브를 만들 때 조각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만들 수 있을까요? 각각의 큐브마다 이름을 붙이거나 번호를 붙인다면 어떤 큐브를 말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기준을 정해 큐브에 번호를 붙여봅시다. 어떤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만든 큐브의 쌓기나무 개수가 적은 개수에서 많은 개수 순으로 번호를 붙일 수 있습니다. 모노큐브, 디큐브, 트리큐브, 테트라큐브 순으로 말이죠. 트리큐브와 테트라큐브의 경우 쌓기나무의 개수가 같은 조각이 여러 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쌓기나무의 개수가 같은 조각이 여러 개일 경우 층이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로 앞번호를 붙여봅시다. 예를 들어 1층으로 구성된 쌓기나무가 2층으로 구성된 쌓기나무보다 더 우선이 되도록 번호를 붙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테트라큐브의 경우에는 1층짜리가 5개, 2층짜리가 3개로 같은 층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번호를 붙여야 할까요? 이 경우 쌓기나무가 한 줄로 서로 연결된 것의 개수가 많은 것부터 앞번호를 붙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쌓기나무 3개가 한 줄로 된 것이 쌓기나무 2개로 한 줄이 된 것보다 앞번호가 되도록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조각처럼 한 줄로 서로 연결된 큐브의 개수가 3개로 똑같은 조각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붙여야 할까요? 쌓기나무가 한 개 적은 큐브 조각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모노큐브를 붙여 만들어지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순으로 말이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정한 기준에 따라 번호를 붙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편의를 위해 이 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우리가 정한 큐브 조각들의 번호는 언제든 새로운 기준을 정해 다시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여기 미니 폴리큐브 조각을 이용해 만든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구조물을 만드는 데 사용한 큐브의 개수를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구조물을 쌓은 모양의 뒷부분까지 보이기 때문에 구조물을 만드는 데 사용한 큐브 조각의 개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구조물의 경우 뒷부분이 보이지 않아 구조물을 만드는 데 사용한 큐브 조각의 개수를 알기 쉽지 않은데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 입체 구조물을 평면에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입체를 평면에 나타낼 때 가장 좋은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먼저 투영도와 위에서 본 모양을 함께 나타내는 것은 어떨까요? 첫 번째 구조물처럼 투영도와 위에서 본 모양의 면들이 동일하다면 쌓기나무 개수는 알 수 있지만 두 번째 구조물처럼 위에서 본 모양의 면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수직 방향으로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 쌓기나무 개수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으로 나타내면 어떨까요? 이 방법은 물체를 여러 방향에서 볼 수에 있어 물체의 모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이처럼 여러 가지 쌓는 모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모양의 각 위치에 놓인 쌓기나무 개수를 적는 방법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쌓은 구조물의 모양과 쌓기나무의 개수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좋지만 연결 큐브를 연결해 쌓은 구조물의 경우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일 때는 정확한 구조물의 모양을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쌓기나무로 쌓은 구조물이 아닌 연결 큐브를 연결하여 쌓은 구조물이라 공중에 떠 있어 정확한 구조물의 모양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층별로 나누어 나타내면 구조물을 쌓은 모양과 개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 층별로 칸의 위치를 맞춰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 그려야겠죠. 이처럼 폴리큐브 입체 구조물 평면에 표현하는 여러가지 방법에는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테트라큐브 8조각으로 만든 이 직육면체의 설계 과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위에서 본 층별 모양으로 나타내되 만든 큐브에 붙인 번호를 함께 표시한다면 어느 위치에 어떤 큐브가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처럼 두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방법으로 표현해볼까요? 먼저 테트라큐브 8조각으로 만든 직육면체 구조물에서 11번 조각 하나를 뺐을 때 전개도 1층과 2층에 빠진 조각 11번의 번호를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10번 조각을 뺐을 때 전개도 1층과 2층에 빠진 조각 10번의 번호를 표시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남은 조각 8번, 12번, 9번, 6번, 7번, 5번도 차례로 조각을 하나씩 빼면서 층별 전개도에 표시하면 쌓은 구조물의 모양과 쌓기나무의 개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니 폴리큐브를 만들고 만든 구조물을 평면에 표현하는 활동은 여러분의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든 미니 폴리큐브는 쌓기나무 4개 이하를 면과 면이 맞닿도록 붙여서 만든 서로 다른 조각입니다. 만약 쌓기나무 5개를 면과 면이 맞닿도록 붙여서 만든다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양의 조각은 몇 가지일까요? 그리고 쌓기나무 5개를 조합해 만드는 과정에서 조각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